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증시에 큰 호재가 두 개 생겼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증시 호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 쇼로 두 호재가 탄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호재,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미 정상회담, 이 두 호재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말끔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러한 목리를 부리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지표에서는 이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충돌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시장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호재, 첫 번째로 무역전쟁 완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지난 주말 사이에 G20 정상회담이 오사카에서 있었고, 자, 그 정상회담에서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한 포커싱을 받은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이 집중된 그 부분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오사카 G20 회담에서 결렬되었다 한다면은 아마 오늘부터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부담이 있었겠습니다만, 자, 오히려 G20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은 일단 연말까지 6개월간 휴전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자, 미국은 일단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해줬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이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일단 휴전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이전까지 엄청나게 정말 두 국가들이 기싸움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많이 긴장을 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일단은 협상 재개가 되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보게 되면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학창 시절 때 이 싸움 잘하는,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친구, 저희 동네에서는 캡장이라고 불렀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 캡장하고 그리고 넘버 2하고 서로 맞붙어 가지고 기싸움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요, 자, 작년 봄에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34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죠. 요때만 해도 캡장이 한 대 주먹 펑 날렸더니 2등인 2위에 있는, 서열 2위에 있는 중국도 주먹을 똑같은 세기로 펑 날렸습니다. 둘 다 카운터 펀치 맞고 하고 있다가, 자, 8월 달에 160억 달러 규모로 또다시 펀치를 날립니다. 이때는 조금 약한 펀치였습니다만 중국도 같이 비슷한 규모로 바빠다 쳤죠. 자, 여기까지는 서로 대등했습니다. 와, 이거 중국 만만치 않네. 이거 트럼프 이제 그 임기도 만료되면은 이거 다 이거 미국 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렸죠. 자, 중국이 수출하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중국이 패닉에 그때 당시 빠졌었죠. 그러면서 멍하니 있다가 자존심 상하는데 나도 한 대 때릴래 하면서 600억 달러로 주먹 한 대를 퍽 날렸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화웨이를 때렸더니 완전히 중국이 뭐랄까 비몽사몽한 상황에 빠지고, 여기에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자존심 상해서 안 갈 거야 라는 분위기를 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오사카에서 보자. 알았지? 안 오면 알지? 아, 그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예,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예. 아,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요. 정말 그 학창 시절에 넘버원과 넘버2가 싸우다가 넘버2가 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자, 결국 예, 무역 전쟁 부담은 6개월간은 예, 사그라들고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자, 위안 달러 환율이 예, 하락세로 그렇게 전환이 됐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올 봄 이후에 무역 전쟁이 또다시 심화된가 해가지고 달러 위안 환율이 7위안 넘는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 올라왔다가 예, 바로 꺾이면서 또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달러 위안 환율이 하락세로 들어갔을 때 한국 증시에는 적어도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두 번째 호재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제 오후에 자,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판문점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이 만난 그 현장을 숨죽이며 예, 바라봤습니다. 자, 이 재료는 정말 우리나라 증시의 기저에 깔려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 때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예,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듯 하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 다시 올라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예,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 전까지도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논평을 내기도 할 정도로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높아지는가 싶더니 예, 이렇게 남북미 3자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시장은 크게 개선되는 호재로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악재가 두 가지가 출현했습니다. 자, 하나는 자, 수출 부분이에요. 자, 6월에 수출이 13%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이 크게 감소하면서 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그대로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는 채찍 경제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해외 수출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자, 해외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미리 주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문량이 예, 커지면서 마치 채찍의 끝처럼 우리가 채찍 보면은 살짝 이렇게 움직여도 채찍 끝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예,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거나 또는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가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 이 밑에도 나오는 재료와 함께 증시가 지금 전강 후약의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표면상으로는 자, 일제 강점기 때 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 대한 몽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20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몽리를 부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전격적이었죠. 자, 결국 전자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플로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불화수소, 리지스트와 같은 예, 필수 소재를 자, 한국에 수출하는데 제약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저 재료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에서 90%에 이른다 보니까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 IT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저렇게 전강후양 그런 주가 흐름이 오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그리고 일본 증시는 강세를 보인 데에 반해서 한국 증시는 조금 아쉬운 감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호재와 두 가지 악재가 충돌한 그러한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악재를 악재로만 봐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자, 6월 수출입 통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재료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1년 전 대비해서 수출이 악화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채찍 효과도 당연히 나타났을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보다 실제 수출입 통계가 후행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 중요 소재 수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 굴레에서 탈피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어떤 경제 기회? 가마우지 경제. 자, 지금 가마우지 경제 하니까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가마우지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 그 밤섬 여의도에서 한강 중간을 보면 있는 밤섬에 보면 가마우지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저 가마우지 가지고 낚시를 한다 하죠. 배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야 물고기 잡아 해가지고 탁 놔주면 가마우지가 물고기 확 물어서 나오면 목을 확 물어가지고 그러면 물고기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어부는 물고기를 잡고 조금 가마우지 입장에선 불쌍하죠. 자, 그러한 형국이 한국 경제였어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전자제품 팔아서 돈을 벌면 자, 부품값이나 뭐 중요 부품, 중요 소재 산다고 어디다 돈을 갖다 줍니까? 일본.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가마우지 경제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옛날부터 계속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그 구조가 유지가 돼 가지고요. 자, 대일 무역 적자 규모는 원유 수입을 하는 중동을 제외하고는 부동의 1입니다. 중동 국가 빼면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1등이에요. 가장 커요. 자,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자, 소재 같은 경우 뭐 아직까지는 일본 제품이 순도가 높고 70에서 9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는 기업들 많이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소재를 구입하는 업체들을 다변화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일본이 했습니다. 자, 일본이 중국에서 무역 보복을 받을 때 히토류 너희한테 안 줄 거야 했더니 일본은 그 이후부터 해서 다른 여러 국가로 히토류 수입 노선을 확대하면서 충격을 흡수했어요.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서 자, 이 가마우지 경제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호재와 두 악재 이것을 주말을 보내면서 한꺼번에 터진 이번 월요일입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렇게 확 뛸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도 최소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더 내려가기는 어려운 그러한 형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향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최소한 뭐랄까 더 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요. 어려운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힘내서 투자 이어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러펀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저의 영상은 칼럼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영상 상세 보기에 보시면 칼럼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시는, 한 번 더 봐주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